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극복 생존 전략 세미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다의 진행을 맡게 된 희망오름 포럼 책임감사 경북구미갑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 연장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 실패한 무능한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방역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환 필요성을 제안하고 향후 입법과 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누고자 열리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화상회의로 진행되어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참석하신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하실 서강대학교 임채훈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토론 자장을 맡아주실 고려대학교 이한상 교수님이십니다. 소상공인을 대표로 토론해 주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 특별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 원희룡 후보를 소개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국회의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남구갑 출신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채익 의원님이십니다. 예, 울산 중구 출신 박승민 의원이십니다. 박대수 의원이십니다. 예결특위 위원을 맡고 계시고 울산 동구 출신입니다. 금명호 의원님이십니다. 부산 기장군 출신 예결위원으로 같이 계십니다. 예, 정동만 의원이십니다. 대구 북구갑 양금희 의원님이십니다. 부산 수영구 정봉민 의원이십니다. 구미을 김영식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희망오름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충북 제천 출신 은태영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전국에서 또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희망오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엄태영입니다. 여러분들께는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러분의 생존 기반이 붕괴되고 있지만은 정부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커녕 불합리한 방역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에 실패한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K 방역이 통행 금지에 가까운 국민의 이동권 제한과 영업을 포기당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년 전보다 10만여 명이 줄어서 557만여 명이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도 2분기 566만 명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통계청 자료보다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 상반기에 자영업자 금융권 대출은 840조로 사상 최대입니다. 세금 납부 유예 신청 건수를 보면은 859만 7천 건으로 지난해 153만 3천 건을 이미 훨씬 넘어섰습니다. 세금조차 못 낼 만큼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재난이고 문 정권의 방역 체계는 재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희망오름에서는 피해 당사자의 여러분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머물고 있는 코로나 방역 정책의 합리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구제 방안을 제1공약으로 제시할 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원희룡 후보를 또한 특별 초청했습니다.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이 받은 피해와 고통을 어떻게 다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라도 무엇이라도 해야만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세미나는 국회 차원에서 자영업 종사자 여러분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은 물론이고 입법과 예산을 통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입니다. 본 세미나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최승재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중소상공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크신 것 같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엄태영 희망오름 포럼 대표님과 또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님 그리고 희망오름 포럼의 의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어려운 시간 내주신 오늘 임채훈 서강대 교수님 또 이한상 우리 교수님 또 관련 단체장님들 우리 권순정 소상공인협회 부회장님 다시 한번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잘 아시겠지만 오늘 세미나 제목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 극복과 생존 전략을 논의해보는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정작 이 세미나에 누구보다도 주의 깊게 내용을 들어야 될 정부 관계자는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세미나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중기부를 칭찬하는 자리였다면 아마 오지 말라도 분명히 왔을 텐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여당의 원내 대표가 연설이 있었는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특별한 희생을 했습니다만 정말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성의한 태도와 민낯을 여실히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제목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죄인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주체이고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미 많은 곳에서 지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감염법, 코로나가 문제이기도 되겠지만 정작 문제는 무능한 대통령, 무능한 정치, 무능한 정부, 국민을 이용하고 분열시키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소상공인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생존의 위기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대한민국의 누구보다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일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충실히 따랐을 뿐입니다. 희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생계에서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서 호소하고 나와서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사전에 사실 보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대출이라도 좀 해서 제발 좀 우선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부터 구해달라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땠습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3년 무이자 현금 대출로 3년의 상환 대출 금액을 25%를 탕감하는 정책을 했고요. 100% 손실 보상을 해줬습니다. 미국도 각종 기금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탕감은커녕 만기 연장 일시적 유예조차 없이 언젠가는 원금과 이자를 계속 상환하는 부담도 있고요. 그나마 대출마저도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만 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계신 원희룡 후보께서 대선에 나오신다고 하시면서 50조 그다음에 긴급 대통령 긴급 명령의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또 대선이라는 국면에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기본을 좀 가져야 되겠다. 정치라는 것이 최소한의 민생이라는 부분을 접근을 한다면은 우리의 후보가 또 우리의 정치 지도자께서 정말 과감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 공약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당장에 물론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 정치를 믿고 대한민국 지도자를 믿고 같이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조금 더 지금까지 불신의 벽을 넘어서 구체적이어야 되고 지금 호구지책을 어떻게든지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공정한 룰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한민국 중소상공인들이 이 경제 시스템 안에서 항상 정치와 소통하고 대한민국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구조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중소상공인들은 조금 어려워지면은 마치 그냥 구걸받듯이 아무런 구조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원인 분석 없이 그냥 일시적인 문제점만 해결하고 갈 것이고 여전히 경제 생태계에서 소외받는 집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숫자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충분히 중소상공인들이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공정한 나라, 그런 나라를 이제는 앞으로 대선에서 또 앞으로 정치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을 만드는 것 더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민들은 그것을 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힘 또 대한민국의 훌륭하신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 또 국민과 소통하시는 분들께서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자영업자들이 중소상공인들이 바라는 그런 목소리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그런 목소리가 정말 진정어리게 다가가서 좋은 방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희룡입니다. 오늘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벼랑 끝에 몰린 그 한숨과 아픔을 함께하고 또 그 대책을 논의하고자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희망 오름 포럼 공동대표 엄태영 의원님, 그리고 소상공인 위원장이신 최승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제와 토론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시는 이한상 교수님, 임채훈, 조주연, 권순종 우리 각 교수님, 실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화상으로 인사를 드린 소상공인 자영업계 현장의 대표자님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년 반이 넘는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큰 피해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실업자들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시대에 호황을 누리기도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생존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더 나락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단계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서 인원, 시간, 업종 획일적으로 영업이 제한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정부 당국의 코로나 방역은 백신 확보의 늑장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출동한 것에 대해서 지금 방역이 코로나를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의 얘기에 따르면요,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데 3일간의 시차가 납니다. 오늘 추적해서 격리시키는 환자는 벌써 3일 전에 접촉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잡아야 될 코로나에 대해서는 3일 뒤에 늘 뒤쫓아서 가면서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그러한 검사와 역학조사 이런 시스템은 놔둔 채로 만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영업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만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 이후에 2인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9시, 10시로 영업을 끝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영업을 전체적으로 금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특별한 희생과 특별한 제한을 했으면 그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지원이 따라야 될 텐데 최승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은커녕 대출금에 대한 지원, 임대료에 대한 지원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남탓만 하지 실제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는 재난지원금을 뿌려서 몇 푼이라도 받으면 좋아하는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심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정치 방역으로 일관한다는 데 대해서 진정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방의학 보건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거리두기와 확진자 수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검사 인력을 보강하고 역학조사 인력을 보강하고 그리고 디지털 스마트 동선 추적 앱을 잘 활용하면 하루 확진자 수를 현재 100명 수준으로 바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 제한 거리두기를 강화하지도 않고서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금의 잡아야 될 코로나는 추적도 못하면서 생존의 원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 자체를 너무나 무책임하게 너무나 당연스럽게 희생을 강요하는 이 정책은 바로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소 영업시간을 보장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위험이 있지 않은 업종들에 대해서는 이동과 활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위드 코로나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일선에서의 많은 생생한 현황과 함께 대책 나오리라고 봅니다. 오늘 밤 11시에는 전국에서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차량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나가볼 생각인데요. 영업해야 될 시간에 전국에서 생업도 팽개치고 와서 이 절규의 목소리를 온 국민에게 들려줘야만 하는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우선 우리는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우리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당장의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까지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과감하게 목소리를 대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치는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업에 바빠서 공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내 목소리가 개인이 하는 목소리는 약자여서 무시당하는 그 목소리들을 우리 국가와 국민들에게 전달되게 대변하는 것, 이것이 정치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비춰봤을 때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의 낭떠러지에 선 그 목소리를 우리는 잘 듣고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